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시작된 지 17분 만에 제 손목의 보관표 번호가 저절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사라슛번이던 파란 종이에 31이라는 숫자가 젖은 잉크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운동장 스피커에서는 아직 접수하지도 않은 223번 물품의 주인을 찾는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구청에서 연 시민체육대회의 임시 운영요원이었습니다. 해가 운동장 한가운데를 비추는 오전이었고 관중석에는 동네 별 색깔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맡은 곳은 본부석 옆 흰 천막의 물품 보관소였습니다. 참가자가 가방을 맡기면 같은 번호표 2장 가운데 하나를 손목에 감고 다른 하나는 가방 손잡이에 묶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아침 점검 때 번호표는 1번부터 220번까지 순서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 표는 오른쪽 아래에 둥근 구멍 하나가 뚫려 있었고 검은 숫자는 반듯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목에 시험 삼아 찬 해발번에는 어느 순간 둥근 구멍 옆으로 작은 삼각형 구멍이 하나 더 생겨 있었습니다. 펀치 자국 가장자리에는 파란 섬유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의는 줄다리기 참가자인 중년 여성이 했습니다. 그는 73번 표를 내밀었지만 선반의 74번 가방은 검은 배낭이었습니다. 자신이 맡긴 것은 꽃무늬 천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하니 꽃무늬 가방은 91번 칸에 있었고 손잡이 표에도 91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쪽 이름표에는 여성의 이름이 정확히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 실수라고 생각해 두 번호를 장부에 수정했습니다. 그때 운동장 쪽에서 짧은 호루라기 3번과 긴 호루라기 1번이 들렸습니다. 출발 신호와는 다른 박자였습니다. 소리가 끝나자 천막 뒤편에 세워둔 가방 몇 개가 동시에 기울었습니다. 바람은 없었고 천막 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남색 팔띠를 두른 남자가 보관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였고 선수 조끼도 운영요원 명찰도 없었습니다. 그는 물품을 맡기지 않으면서 선반 번호를 하나씩 입술로 읽었습니다. 제가 용건을 묻자 207번이 들어왔는지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그 번호는 비어있다고 하자 그는 제 손목을 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 삼각 구멍 누가 뚫었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그의 팔띠부터 가리켰습니다. 어느 동네 참가자인지 묻자 그는 팔띠를 소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214번 방송이 다시 나오면 가방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표를 가져와도 주지 말라는 말까지 남기고 관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방 손잡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희끗한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장 라인을 그린 석회 가루라고 생각했지만 보관소와 트랙 사이에는 고무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참가자가 들고 들어왔다면 손잡이 바깥에 묻어야 했는데 가루는 매듭 안쪽에 눌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표를 풀었다가 다시 묶으면서 묻힌 것 같았습니다. 204번 칸은 천막 가장 안쪽에 철제 보관함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빈 선반으로 봤는데 어느새 낡은 회색 운동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잡이에는 번호표가 3장이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210, 48, 31. 3장 모두 둥근 구멍 옆에 파란 삼각형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제 손목표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가방 아래에는 접힌 운동장 배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현재 행사장이 아니라 오래전 도면 같았습니다. 지금 본부석이 있는 자리에 임시 보관 B라는 작은 사각형이 그려져 있었고 도면은 위아래가 뒤집힌 채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화살표 끝은 지금의 224번 보관함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남색 팔띠,
남자가 번호표를 바꾸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참가 명단에 없는 사람이 보관소를 맴돌았고 제가 말하지도 않은 삼각 구멍을 알고 있었습니다. 204번 가방을 열지 말라는 경고도 미리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최 주무관이 소란을 막으려는 동안 그가 물품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한 일은 출입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한 명을 천막 뒤에 세우고 물건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제 앞에서 표와 신분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남자는 10분 뒤 천막 뒤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선반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떨어진 표를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파란 종이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보관표를 훔쳤다고 생각해 팔을 막았습니다. 남자가 꺼낸 것은 번호표가 아니라 오래된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지금과 비슷한 운동장에서 남색 팔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시민화합체육일 물품반이라는 글과 함께 12해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 주무관이 도착하자 남자는 갑자기 달아났습니다. 관중이 몰린 개주 출발선 쪽으로 뛰어가며 남색 팔띠를 벗어 던졌습니다. 저는 안전요원 둘과 함께 뒤쫓았습니다. 남자는 달리기가 빠르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할 만큼 자주 모습을 놓쳤습니다. 빨간 패턴이 지나갈 때마다 한 줄 앞이나 뒤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저는 그가 개주 참가자의 가방을 노린다고 확신했습니다. 남자가 트랙 안쪽으로 몸을 숙여 빨간 배턴 하나를 주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턴 뚜껑을 돌려 안을 확인했고 무언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손목을 붙잡자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작은 파란 삼각형 펀치였습니다. 그 순간 의심은 확신이 됐습니다. 번호표의 구멍과 정확히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펀치를 압수하고 남자를 운영본부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 펀치를 오늘 주운 것이며 빨간 배턴 안에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짧게 3번 길게 한번 호루라기를 불면 보관표가 바뀐다고도 말했습니다. 듣기에는 잘 꾸민 변명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남자가 공범에게 신호를 보내 혼란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를 보니 같은 선반을 찍은 사진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번호가 달랐고 촬영 시각은 정확히 18분 간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규칙으로 다음에 바뀔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12시 37분 다음은 12시 55분. 그때 214번 앞에서 누군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남자를 의자에 앉혀두고 224번 칸을 지켜봤습니다. 12시 55분이 되자 호루라기가 짧게 3번, 길게 한번 울렸습니다. 천막 안의 사람은 저와 최 주무관, 안전요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4번 가방에 3번호표가 동시에 뒤집혔습니다. 뒷면에는 모두 임시 보관 B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초의 주무관이 무정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누군가 천막 뒤에 있다고 소리치며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지만 뒤에는 빈 접이식 의자와 파란 천 조각만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의자에 묶어둔 남자는 그대로였고 그의 앞 바닥에는 제가 압수해 서랍에 넣었던 삼각형 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쫓은 방향이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번호는 제 눈에는 달라 보였지만 파일 정보를 확대하니 촬영 직후 번호와 저장된 번호가 서로 달랐습니다. 48을 찍은 화면을 저장하면 31로 남았고 31을 확대하면 B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번호를 바꾼 게 아니라 바뀌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행사에 들어온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형의 유품 가운데 같은 삼각 구멍이 난 이게 샬번 표가 있었고 올해 행사 안내 사진에 그 표가 우연히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청에 문의했지만 오래된 물품표를 소품으로 다시 쓴 것뿐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회 주무관에게 오래된 운영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204번 가방을 열겠다고 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가방은 현재 참가자의 것이 아니라 창고에서 가져온 행사 소품이며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비어있던 칸에 누가 넣었는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본부 컨테이너에 잠긴 서랍에서 12해 전 종이 장부가 나왔습니다. 남자의 형 이름 옆에는 14 이식 반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사는 폭우 예보 때문에 오후 1시에 조기 종료됐다는 신문 출력물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오전 가방에서 보았던 미래 시각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기록이 사건보다 먼저 쓰인 셈이었습니다. 장부 뒤쪽에는 비이동 순서라는 표가 있었습니다. 48, 31, 214가 반복됐고 그 옆에 짧은 표시 3개와 긴 표시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호루라기 신호였습니다. 최 주무관은 예전에는 갑작스러운 비나 군중 사고에 대비해 가방을 보조 천막으로 옮기는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잡을 피하려고 보관표를 이동 순서표처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대로라면 많은 일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삼각구멍은 보조 천막으로 옮길 물품 표시였고 석회 가루는 운동장 반대편 비천막 바닥에서 묻은 것이었습니다. 뒤집힌 배치도도 이동 동선을 표시하려고 거꾸로 들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18분 강역은 당시 훈련 주기였습니다. 빨간 배턴 안에 펀치는 신호 담당자가 급히 들고 다니던 도구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사에는 보조 천막도 이동 훈련도 없었습니다. 최 주무관은 작년에 창고 정리를 하다 옛 장비 상자를 발견했고 예산을 아끼려고 번호표 묶음과 배턴을 올해 다시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번호가 나온다는 말을 행사 전날 들었지만 낡은 인쇄 문제로 여겼습니다. 민원이 생길까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형에 대해서는 더 불편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12해 전 장부의 마지막 장이 칼로 잘려 있었습니다. 남자의 형이 실제로 가방을 찾아간 서명은 없었고 대신 최 주무관의 전임자가 쓴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천막 점검자 1명 미복귀, 본 행사 명단에서 제외, 사람을 물품처럼 장부에서 지운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114번 가방을 운동장 한가운데로 옮겼습니다. 관중에게는 낡은 소품을 점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가방 지퍼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자물쇠는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남자는 형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직접 열쇠를 돌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이나 귀중품 대신 접힌 남색 팔띠 22장과 작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팔띠 안쪽에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장주 73.991처럼 그날 자리가 바뀐 가방 번호들이었습니다. 맨 아래 팔띠에는 214 대신 남자형의 이름이 송을시로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 위로 하얀 가루가 굳어 있었고 물로 번진 자국이 오래된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카세트에는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전지를 갈자 운동회 함성과 빗소리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번호를 읽으면 다른 사람이 무로 이동이라고 답했습니다. 48, 31, 24 같은 세 번호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 형으로 보이는 목소리가 여기 한 사람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명단에는 없습니다. 먼저 물품부터 옮기세요. 그 말 이후 큰 천막이 흔들리는 소리와 긴 호루라기 한 번이 들렸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사라진 뒤 아주 맑은 현재의 운동장 안내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녹음기 밖에서 실제로 들리는 방송과 문장, 기침, 마이크 잡음까지 정확히 같았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개주 결승 안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테이프에서도 같은 안내가 반 박자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녹음기와 스피커를 번갈아 봤습니다. 테이프 속 진행자가 224번 물품의 주인을 찾는다고 말하자 실제 스피커도 똑같이 224번을 불렀습니다. 방송실에서는 그런 원고를 읽은 사람이 없다고 무전으로 답했습니다. 그때 보관소 쪽에서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맡겨둔 가방의 번호표가 모두 파랗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새 종이표마다 작은 삼각형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번호는 바뀌지 않았지만 뒷면에 미이동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천막으로 물건을 옮기라는 표시였습니다. 최주무관은 즉시 보관소를 폐쇄하고 참가자들에게 물건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번호표만 믿지 않고 가방 속 이름과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도 분실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가방 손잡이 안쪽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운동장 반대편의 옛 삐천막 자리에는 마른 흙뿐이었는데 그 위에 젖은 가방, 바닥 자국이 22개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자국 가운데 하나 앞에 멈췄습니다. 다른 자국은 운동장 쪽으로 향했지만 하나만 담장 아래 배수구에서 끝났습니다. 배수구 철망에는 오래된 남색 실밥이 끼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했지만 실밥만으로 형의 행방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땅을 파거나 시설을 뜯을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운영수당 서류를 쓰러 구청에 갔습니다. 담당자가 제 이름 옆에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기록에는 제가 오전 9시가 아니라 오후 2시 20분에 도착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일 보관소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출입 카메라에는 오후 2시 20분에 제가 처음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장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장면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7분 화면 속 보관소에는 제 옷과 제 명찰을 단 사람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천막 기둥에 가려졌지만 왼손에는 4초 8번 표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짧은 호루라기 3번과 긴 호루라기 한 번이 들릴 때마다 가방을 선반 사이로 옮겼습니다. 저는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그날 시험표도 오른손에 찼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행사 사진을 확인하니 모든 사진에서 표는 왼손에 있었습니다. 남자가 처음 저를 보며 표정을 굳힌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12해 전 사진 속 그의 형 역시 같은 위치에 식열번표를 차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형의 팔띠를 돌려받았지만 204번 번호표는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 보관함에 넣은 다음 날 종이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봉인 비닐은 뜯기지 않았고 안에는 삼각형 모양의 파란 종이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제 집 우편함에는 발신이 넘는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새 보관표 2장이 있었습니다. 한 장은 410번, 다른 한 장은 31번이었습니다. 둘을 겹쳐 햇빛의 비추자 가운데에서 214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뒷면에는 다음 시민체육대회 날짜와 오후 2시 20분이라는 시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다음 행사 일정은 발표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표를 버리지 못하고 투명한 상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확인하면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낮에 운동장 함성이 들리는 날이면
상자 안쪽에 하얀 가루가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호루라기를 불지 않았는데 짧게 3번, 길게 1번 숨이 새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끝난 뒤에는 늘 2표의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기억하려고 사진을 찍어도 저장된 사진에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번호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행사 날 오후 2시 20분이 오기 전에 제 이름이 사람 명단에 남아있는지만 확인할 생각입니다. 사연을 기다립니다. 직접 겪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보내주세요.